로니입니다. 야미입니다. 박소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은 필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소장 채널의 박소장입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일하는 곳의 사무실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준비는 했지만 제가 좀 게을러서 이제야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제는 주택관리사보 1차가 끝나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2차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박 소장이 2차 준비생들을 위해서 총 5가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모두 저의 경험담이고 도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지금 1차 때 공부하고 있는 그 학원과 그런 카페나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2차도 그대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1차와는 다르게 2차 강사님들이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든지 귀에 잘 안 들린다든지 그 다음에 책을 그냥 읽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2차 한 과목이 좀 그랬었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강의하는 강사님들은 모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합격자들 또한 배출해왔던 강사님들이기 때문에 믿고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믿고 공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다른 학원이나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한 2차 준비 기간이 적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은 50%가 단답식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펜으로 써서 답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어와 그런 문장을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만 아니었으면 평균 80점 정도로 합격을 했을 텐데 오타 때문에 답을 적었어도 틀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2회 시험 중에 답이 재무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할 때 그 제를 어인데 아이라고 적어서 결국에는 최종 확인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틀렸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한 2문제가 더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가채점 할 때는 설마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하겠어? 이런 생각도 저도 했는데 이 국가기술 자격증과 국가전문 자격증은 정말 냉정합니다. 정확하게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신중하게 답도 적으시고 공부도 그렇게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물론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험 장소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근데 하필 제가 사는 곳과 그 다음에 시험 장소가 너무 멀리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새벽같이 나와서 이제 시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 습관처럼 제가 잘 숙지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반복이 필요한 부분의 강사님의 강의를 한 강 정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강의를 버스에서 들으면서 갔습니다. 들으면서 갔고 그 다음에 일찍 도착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감독관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험 문제를 바꿔 보니까 방금 제가 버스에서 공부했던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외워졌던 부분이었는데 단답식으로 나와서 잘 이제 답을 적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여건만 되신다면 버스를 타면서 그 동영상 하나 정도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냥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듣더라도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 4번째입니다. 좀 불안하게도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가채점이 이루어졌는데 딱 60점 커트라인으로 합격 예정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한 문제라도 잘못 채점이 됐거나 내가 실수했더라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가 시험 봤을 때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최종 1차 합격자 발표 때까지 공부를 그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합격자 발표가 나서 정확하게 합격을 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이 합격을 하셨거든요. 근데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나서 2차 공부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직장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그런 방법이라서 먼저는 60점이신 분들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2차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인데 2차 원서 접수를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한두 명씩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1차 시험을 못 봤냐? 아닙니다.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달력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원서 접수 기간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보고 결국에는 1년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보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2차 원서 접수 기간을 꼼꼼히 표시해 놓고 체크해서 꼭 제 원서 접수 날에 잘 접수해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 소장이 2차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5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강사님을 믿고 2차 시험을 준비하자입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답식이 50%이기 때문에 많이 써보시고 반복하셔서 꼭 그 오탈자가 없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험 당일날 여건만 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그 가는 시간 동안 내가 좀 부족하거나 필요한 동영상 강의를 꼭 한강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차 시험 가채점 결과 딱 60점이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2차 공부를 시작해서 2차 시험이 볼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1차 합격자 발표 날에 안타깝게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안 하시다가 놓치면 정말 후회가 막심하게 되니까요. 지금 당장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원서 접수를 꼭 놓치지 마시고 접수하셔서 모두 다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아서 많이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 모두 열심히 하시고 1차 정도 합격할 공부를 이제 했고, 그런 공부 방법이 이제 충분히 쌓여왔기 때문에 2차도 그 방식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소장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